여러분 반갑습니다. 짜구 박사입니다. 시간이 벌써 2019년도 12월 31일 밤 10시 35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가족과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 영상을 찍은 다음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생각이고요. 참 이 시간을 그냥 헛되이 보내기보다도 뭐라도 하나 남기고 2019년도를 마무리 하려고 생각을 해서 부랴부랴 평소 준비했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주식 투자, 즉 세력주란 무엇인가에 이어서 그 세력주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한가 종목, 즉 세력주의 끝판왕이죠. 세력주의 끝판왕은 상한가 종목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증시에서 보면은 하루에도 정말로 수많은 장대 양봉은 나와요. 수많은 장대 양봉은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상한가 종목은 예전에 저도 주식 투자를 하면서 거의 처음 봤었는데요. 남북경협주처럼 상한가가 쏟아지는 그런 경우를 빼고는 거의 대부분 많아야 10개 미만의 종목, 평상시는 보통 3개, 많아야 5, 6개 정도에서 상한가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체 주식 2,600개가 넘는 종목 가운데서 극소수의 종목만 상한가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세력의 유입이 가장 확실하고도 정확한 부분이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수급의 유입은 장대 양봉을 형성이고요. 이후 장대 양봉의 상단의 매물을 소화하느냐 마냐에 따라 종목당 윗꼬리가 나오는 장대 양봉이 되든지, 아니면 음봉으로 마무리되는 종목이 되든지, 아니면 이러한 물량을 소화를 했다라고 하면 이런 상한가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상한가 종목이 중요하냐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요. 일단 그런 점을 좀 먼저 확인을 해보고 가죠. 상한가 양봉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상한가 양봉 대 장대 양봉이 있겠죠. 장대 양봉의 차이점이 있을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둘의 차이점은 특정 매수 주체, 즉 세력이면 세력, 대주주면 대주주 등의 특정 매수 주체의 유음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상한가는 유가 되겠고요. 얘는 무가 될 겁니다. 중국 한자체니까 이해해 주세요. 무가 될 거예요. 자, 보통 우리가 보면은 상한가에 들어가면 이 상한가 언저리에서 매물이 쏟아져 나오기 태반입니다. 그러한 매물이 쏟아져 나옴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특정한 주체가 그 상한가 언저리에서 물량을 전부 다 받지 않았다면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상한가는 말 그대로 특정 세력의 유입을 말하고, 또한 추가적으로 말하자면 어떠한 테마가 형성됨에 따라서 그 테마의 대장의 유무를 판가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력주를 공략을 함에 있어서 그 세력주의 최고봉인 상한가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꼭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종목은 누가 봐도 굉장히 비싼 가격입니다. 전일 대비 30%가 올랐기 때문에 그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물량을 전부 다 받아냈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개인들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주체가 물량을 안 팔기 때문에 나는 더 비싼 가격에서라도 그 물량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고요. 그러한 매수 주체는 이거를 싸게 팔려는 게 아니라 좀 더 비싸게 팔기 위함이 그런 의도가 들어있다라고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상한가 종목이라고 너무 무서워할 필요 없고요. 그렇다면 이런 상한가 종목에 대한 매매 방법만 저희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일단은 주식에 꽂이자 진정한 세력주의 표식인 상한가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은 몇 개 이제 최근 기간의 상한가 종목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나머지 정리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기간별 상한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간별 상한가를 이렇게 좀 해서 쪽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전부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기한은 10월 2일부터 차근차근 볼게요. 거래 대금이 좀 많은 종목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시장에서는 이런 점상한가 이후의 종목들 쌍바닥을 주고 가는 종목은 일단 빼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한 매수의 기준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보면서 좋은 종목이 나왔을 때 일단 흥하해운은 이 11월 7일 날 강력한 상한가가 들어갔었네요. 강력한 상한가가 들어가고 평균적으로 우리가 상한가 종목을 볼 때는 이 종목에 대해서 4등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피보나치 비율을 적용한다든지 그러한 기준을 써서 매매를 많이 합니다. 보통 강력한 상한가가 일어난 종목은 강력한 상승을 하죠.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런 상한가에서 볼 수 있는 게 이런 갭 구간에 대한 부분도 많이 봐요. 그리고 상한가 양봉 위 구간을 회복하는 순간 시세 탄력이 더 붙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도 매수 구간으로 잡을 수가 있죠. 조금 더 정형화된 종목에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젠백스, 일진홀딩스를 보죠. 일진홀딩스가 얘도 이제 자회사 임상 관련해서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면 평소 대비 거래량이 400%가 300%가 증가하고 거래 대금도 평소에 굉장히 작던 종목이 상당히 많은 거래량을 터뜨렸고 역사적으로도 거의 거래량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종목이 눌림을 줬을 때 흔히 말해서 이평선 구간에서 잠시 눌림을 주는 이런 구간에 왔을 때 반등 여러분 여타 일반적인 눌림의 종목보다 훨씬 강력하다라는 점을 기본적으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젠백스도 마찬가지죠. 이날 12월 5일날 사실상 거의 상한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 시간 외 상한가였거든요. 시간 외 상한가였고 이러한 종목이 그리고 젠백스라는 종목은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 매매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매매의 시점은 이 시점이었죠. 이 시점부터 매매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러한 기준이 뭐냐? 상한가 2연상을 간 종목이에요. 말을 들어서 상한가가 두 번의 상한가가 나온 종목에서 하나의 갭이 나왔다. 갭이 나왔다면 이 갭 구간 안에서는 충분히 눌림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눌림에서 반등 시 여타 다른 종목 대비 훨씬 강력한 상승 여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이러한 상한가에 들어갔던 진정한 세력주 안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종목을 섣불리 공략을 하는 게 아니라 상한가 종목은 이 상한가에 예를 들면 첫 번째 들어가는 힘의 상단이 되고요. 이 상단에서 중간값 이런 특정 구간을 나눠놓고 공략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은
시간이 되면 점차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간단하게 이런 갭 구간, 이 상한가 이후에 갭 구간이 나오는 종목들은 특히 이 진입을 했을 때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HLB의 최초 이 갭 구간이죠. 어떻게 보면 여기에도 자세히 보면 이 안에 갭이 존재를 합니다. 여기서 올라갔을 때 2.3%의 이 갭 구간, 최초 이 갭 구간에 들어왔을 때 이 종목의 탄력을 여러분은 한번 보세요. 이때도 14%의 탄력, 이때 나온 탄력은 고점까지 거의 40% 가까운 탄력을 주었고요. 이게 이 상한가의 첫 힘의 자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볼 수 있는 거는 이 구간입니다. 이 장대 양봉, 이 추세를 바꿔놓은 이 장대 양봉의 중심선, 즉 하단부터 상단까지의 모습이에요. 지금 HLB도 추세를 바꾼 이유가 이러한 2차적인 힘의 중심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또 반등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구간의 위치가 이런 부분에 있죠. 첫 자리, 두 번째 자리, 첫 자리의 횡보 이후에 눌림, 반등. 그럼 이러한 종목의 힘의 반등의 강도는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지지와 저항, 지지와 저항. 즉 상한가 종목에 대한 반등은 여타 종목의 반등을 초월하는 수익률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코스모 화학을 보죠. 코스모 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한가 이후 눌림을 주고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줬죠. 이 상한가의 첫 자리, 이 상한가의 첫 자리 구간에서의 이 종목의 반등, 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이제 회원님들하고는요, 이 종목을 공략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홀딩을 했고요. 이번에 떨어졌을 때 잡았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 상승의 힘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최초의 이 상한가를 만든 거는 바닥권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결코 개인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한가 양봉의 출현, 이 엄청난 장대 양봉의 출현은 세력의 개입을 의미합니다. 세력의 개입을 의미하고, 이 세력이 왜 들어왔을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우리보다 좀 더 큰 자금력으로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세력들은 뭔가 빅피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들었고, 이런 하락 구간에서 개미들은 절대 팔지 않아요. 주식을 절대로 안 팝니다. 왜냐?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여기에 물렸다 치자고요. 25,000원에 저는 주식에 물려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종목이 만원을 깼어요. 마이너스가 65%가 넘는다 치자고요. 파실까요? 저는 안 팝니다. 어차피 손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이 상한가를 막 이렇게 올렸다가 흔들어요. 그럼 사람 심리적으로 팔고 싶은 욕구가 납니다. 흔히 말해서 떡값 줄 테니까 이거 먹고 떨어져라 라는 의미로 바닥권에서 이런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을 뺏어가는 모습이 나오죠. 하지만 이러한 이유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뭔가 패러다임의 변화라든지 앞으로 있을 뭔가 산업의 변화라든지 그런 부분을 암시하기 때문에 결코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죠. 또 종목들을 볼까요? 자, 데이터 솔루션을 보죠. 이 종목도 언제야? 이때가 12월 10일날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근데 이 상한가가 상대적으로 시간 외에서 풀렸던 상한가지만 이 정확히 상한가의 중심선에서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와 저항의 중심선. 그럼 이러한 종목을 매매할 때 있어서 분명한 기준점이 될 수 있어요. 상한가 종목은 여타 장대 양봉 종목보다는 훨씬 더 정확한 기준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0일날 들어간 거, 10일날 상한가 맞네요. 에이프로젠 제약이 10일날 상한가에 들어갔구나. 이 또한 마찬가지죠. 에이프로젠 제약도 상한가 종목의 중심선에서의 반등.
상한가 종목의 중심선, 그리고 이때도 상한가 종목의 갭 구간에서의 정확한 반등. 일단 상한가 종목에 있어서 이런 기술적 분석에 대한 전략을,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서 이 매매 기법에 대한 적용은 여타 종목보다 훨씬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많다라는 점을 오늘은 좀 강조하고 싶고요. 오늘 영상은 좀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사실 뭐 이름을 붙이자면 수도 없이 많은 매매 기법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필자 짱구 박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모든 매매 기법은 뭐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다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이게 소액으로 얼마만큼 연습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명검도, 네, 정말 명검을 가지고 전장에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의 판가름이 나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거래량이 없는 종목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매매 기법을 적용하기보다는 보다 좀 시장의 중심이 되고 강한 종목 안에서 여러분들이 갈고 닦았던 그동안 뭐 시장에서 배웠던, 느꼈던, 그리고 뭐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서 알았던, 책에서 봤던 매매 기법을 적용해 보시면 여타 다른 종목보다는 맞을 확률이 높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한번 할게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종목은 일단 개미가 쉽게 만들 수 없는 양봉이다. 그리고 상한가의 매도 물량을 전부 소화했기 때문에 상한가 양봉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는 더 높은 곳에서 팔기 위한 세력의 의도다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한가 양봉 출현은 이후 눌림 반등 확률이 여타 일반적인 장대 양봉 종목보다 월등합니다. 훨씬 높고요. 훨씬 덜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상한가 종목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공부함에 있어서 하루에 소수의 종목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종목을 압축하기가 용이해요. 즉 종목을 가지고 공부할 때 매일매일 시장에 쏟아지는 장대 양봉을 전부 다 보기는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활을 뭐 지금 컴퓨터에도 폴더가 한 7, 8년치가 쭈르륵 있는데요. 그 모든 장대 양봉, 즉 하루에 나온 제가 만들어 놓은 검색식 안에서 나온 종목을 거진 한 6년 정도 캡처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작업을 안 하는데, 물론 이러한 노가다식 뭐 차트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한 종목 안에서 좀 더 압축한다면 그러한 시간적 노력을 조금 단축시킬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시간이 10시 53분이네요. 남은 2019년도 불과 몇 분 남지 않았지만 알차게 값지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2020년도는 다들 화이팅하고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